장필수 씨는 74세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마치 조용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이른 아침이면 직접 내린 둥글레차를 마시며 안개 낀 정원을 바라보았고, 오후엔 손주와 동네를 산책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삶이 그에게 준 여유를 그는 참 감사해했으며, 그 고요한 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집은 단정했고 식단은 검소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 삶을 지향했지요. 병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혼자만의 질서를 만들며 살아왔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돌본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최근 들어 자주 잠이 잘 안 와.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띵해 같은 말을 하던 게 마음에 걸렸지요. 필수 씨는 대수롭지 않다며 웃었지만 아들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아들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란 봉투 안에 있던 그것은 한 달 전 받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진단명은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혈압 3기. 게다가 복약 수능도가 낮다는 의사 소견까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왜 아무 조치도 없이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 병을 아무런 대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결심했지요. 앞으로 아버지를 지켜보겠다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겠다고. 그 다음 날 아들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아버지는 평온해 보였지만 땀에 젖은 얼굴 아래 깔린 창백함은 어쩐지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피곤하시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 그게 병이겠냐.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병보다도 병을 인정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의 정원은 여전히 평화롭고 그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필수 씨가 처음으로 어지럼증을 느낀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정원을 돌보다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 시야가 흔들리더니 귓가에 윙 하는 이명이 들려왔지요. 그는 멈춰 선 채로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아찔했지만 곧 사라진 증상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삽을 들었죠. 그날 저녁 그는 TV 뉴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눈을 떴을 때 왼쪽 팔이 저릿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까지 찌릿찌릿하게 내려오는 통증. 하지만 필수 씨는 주물러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혈자리가 잘 막히는가 보다. 그렇게 그는 이상을 노화로 둔갑시켰고 위험을 사소함으로 축소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여전했고 병원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도 늘 같았습니다. 그깟 약 먹는다고 다 나으면 세상에 병원 필요도 없지. 하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갑작스럽게 벌떡 깨는 불면, 숨이 가빠지는 새벽 산책, 그리고 자꾸만 욱신거리는 후두부의 통증까지.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눈에도 점점 이상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산책거리는 점점 짧아졌으며 늘 걸어가던 시장 대신 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요. 요즘 햇볕이 좀 따가워서 그래. 필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좀 뛰네. 그 짧은 한마디는 아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말해볼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앞에 그는 입을 닫고 말았죠. 대신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자. 작지만 분명한 이상들을 모아보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날 밤 아들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7월 14일 아버지 산책 중 숨차다고 멈춤.
7월 17일 이명. 7월 20일 왼팔절임. 7월 22일 새벽에 깬 후 2시간 뒤에 잠드. 7월 24일 심장이 뛴다고 말함. 그 기록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쌓여갔고 아들의 불안은 점점 선명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니 심장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위태로운 징조들이 쌓여가도 필수 씨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의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이상 신호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은 잔잔하게 정원에 내려앉았고 장필수 씨는 변함없이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둥굴레차를 반쯤 비우고 늘 가던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길모퉁이 감나무 옆을 돌며 손을 뒤로 깎고 천천히 걷던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요. 오늘따라 아버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더 느려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쿵! 거실 바닥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머리를 가볍게 감싸준 채 몸을 웅크린 모습. 그 순간의 정적은 아들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그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입꼬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창백하게 변한 입술, 손끝에 미세한 경련. 이미 그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위급한 신호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2분은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필수 씨의 손을 붙잡고 있던 아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진작병원에 모시지 않았을까? 응급실로 실려간 후 MRI 검사 결과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좌측 뇌출혈,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파열.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도 일부 손상됐습니다.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장 건실했던 사람, 매일 정원을 가꾸고 웃으며 손주를 안아주던 그 사람이 지금 침대에 누워 왼팔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필수 씨는 침묵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통, 후회, 체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 아들은 그 눈빛을 보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유서까지도. 그리고 그 유서 속엔 놀랍게도 자신의 병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장필수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혈압계를 감고 물리치료사가 마비된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도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처럼 말은 더뎠고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고 그 안엔 말로 표현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입원 직후 간호인력에게 맡긴 봉투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 안엔 정갈한 필체로 쓰인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지요. 아들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서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장례 방식, 상조의 가입 여부, 예금 통장 위치, 집 문서 보관 장소, 그리고 손주에게 전하는 짧은 인사까지. 하지만 단 하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혈압, 혈압약, 병원, 그 어떤 단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들은 울컥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혼자서 정리했을까?
왜 이렇게 조용히 준비했을까? 왜 끝까지 병을 부정하려 했을까? 그 순간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들려주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쓰러지고 이틀 만에 갔어. 딱히 병명도 없었지. 그냥 나이 먹은 거야. 그때 그는 병이라는 단어보다 노화라는 말이 훨씬 익숙했던 세대였습니다. 병은 곧 약함이었고, 약함은 가족의 짐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는 침묵했던 겁니다. 자신의 병을 남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었고, 그로 인해 가족은 무력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남게 되었지요. 아들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심은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 단순한 말이 이렇게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후회로 되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그날 밤 아들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활짝 웃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가정의 중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던 한 남자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흑백의 사진 속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어쩌면 참는 법을 배운 결과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고 아프다는 말을 삼키는 것이 의연함이라 여겼던 시대. 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습관이자 태도였고 결국엔 운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나는 달라져야 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혈압을 재었습니다. 13,688. 경계 수치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전이었고 생활이었고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건강검진 예약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당신이 먼저 예약했다고? 무슨 일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걷지도 말도 잘 못하셔. 나 더 늦기 전에 고쳐보려고.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짜장면 대신 현미밥 도시락을 싸갔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이면 술자리를 거절하고 공원을 돌았고 매일 혈압을 기록장에 썼습니다. 습관은 고통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모습은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숨이 덜 찼고 잠도 깊이 들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혈압을 쟀습니다. 12,179.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는 기록장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운 표정이었지요. 아버지가 앓았던 병은 단순한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관심, 고집, 두려움의 이름을 가진 병이었고 이제 그는 그 병과 정면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자신이 바뀜으로써 가족을 지키고 아버지의 침묵을 말로 바꾸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단지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필수 씨가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은 더뎠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 2번 진행되는 재활치료 시간마다 아들은 옆에 앉아 함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의지할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혈압 측정기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출근 전,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하루 3번. 그의 핸드폰 메모장엔 날짜별 혈압 수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엔 짧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짬뽕 대신 소고기 무국. 맛있었음. 비 오니까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아버지랑 손 운동할 때 많이 웃으심. 기분 좋음.
그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도 퍼져갔습니다. 아내는 저염 간장을 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물 대신 생강차를 마셨으며 주말이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공원을 돌며 하루 만보를 채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TV 소리가 배경이었지만 요즘엔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는 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혈압은 괜찮아?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야. 아빠는 습관으로 병을 이기고 있어.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간식 줄여야겠다. 나도 병 안 걸릴래. 그 순간 아들은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필수 씨는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말을 이어가려 했고 아들은 그 시간마다 눈물을 삼키며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기대 앉은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르다. 아들은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그 대화는 어눌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후회, 사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었죠.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수치는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힘겹게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괜찮다. 아들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말은 숫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결과였지요. 건강이란 단지 수치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태도이고 자신을 아끼는 습관이며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었습니다. 작은 실천은 결국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의 공기도 서늘해졌습니다. 창밖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병실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장필수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은 천천히 글씨를 따라 쓰는 연습을 시작했고 재활치료사와의 소통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다는 것.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병실엔 둘뿐이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죠? 필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아들의 눈과 마주쳤고 긴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죄책감,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그리고 병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진작에 더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눈치챘어요. 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쌓아온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손등을 두드리듯 치며 말했습니다. 강해야 했어. 가족에게 내 약함 보이기 싫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빗장이 열리는 듯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건 단지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시대 아버지들의 공통된 슬픔이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훨씬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감정이 있었고 표현은 느렸지만 오히려 그 느림이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병이 만든 간극이었지만 그 간극이 오히려 진심을 이끌어냈고 그 진심이 용서가 되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집에서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오늘 미안하다고 하셨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어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장필수 씨는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정원에 처음 나선 날,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예전처럼 삽을 들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조용히 체온계를 꺼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를 팔에 감아 천천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27에 82.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숫자 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수치 그 자체보다 그걸 관리해 나가려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필수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움직임이 둔했고 말도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위해, 동시에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건강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혈압 재봤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필수 씨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뭉클해졌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지 병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을 잇는 언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지인을 만난 필수 씨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혈압은요, 잘 관리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 그건 곧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유서가 있던 그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제 새로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 적은 글. 나는 오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혈압을 매일 체크하니까. 그 글을 읽은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정원의 낙엽, 혈압계, 그리고 그 문장. 당신의 혈압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 영상은 시니어 건강 채널의 새 콘텐츠가 되었고 놀랍게도 이전과는 달리 수많은 공감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랬어요. 이제라도 혈압 재봐야겠네요. 오늘 아침 영상 덕분에 어머니 손잡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사연이 있는 건강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며 결국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장필수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